이거 대상포진이에요. 거의 여기 갑자기 바늘로 콕 찌르는 전기 자극이 온다. 등 쪽에, 목 쪽에 딱 온다. 그러면 이상하네. 그게 대상포진이에요. 전조 증상이에요.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의료진, 모든 의사님, 그리고 모든 간호사님, 모든 간호조무사님께, 그리고 그 병원에서 업무과 처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고 정말 저 크리스찬 아닙니다. 가엽게 여겨주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운명적인 존재가 정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요새 뉴스에 많이 뜨죠. 중증외상센터라고. 저도 이번 구정 연휴 기간에 몰아서 굉장히 재밌게 봤었는데, 당연히 뭐 주지훈은 너무나 잘 아시는 것 같고, 옥시 부인전까지 같이 나와서 이 친구도 굉장히 갑자기 떴던 것 같은데, 저는 이 간호사 하영이 넷플릭스 드라마였던 이두나 2년 전, 3년 전에 나왔던, 여기서 이제 저는 이 하영, 남자 주인공을 좋아하는 하영이라는 캐릭터한테 굉장히 매력을 느꼈거든요. 진짜 이쁘게 나와요. 진짜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되게 닮았는데 동일한 인물인가? 우는 모습 정말, 와, 나 같으면 나는 수지 말고 얘한테 가겠다. 얘가 진짜 첫사랑 느낌인데, 이두나에서 배수진은 약간 바람 까진 담배를 피고 여전히 청순하지만 의도적으로 약간 태팸이나 세상에 많이 찌든 모습을 좀 연기하려고 좀 노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정말 풋풋하고 대학생스럽고 정말 선배를 짝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너무나 잘 그려져 있어서 저는 하영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조금 변했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안타까웠지만 아마 파마 머리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지만, 어찌됐든 굳이 이제 제가 지금 아침 6시 반도 안 됐습니다. 토요일 아침 일찍 이 영상을 중증외상센터로 시작한 이유는, 이 영상은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려고 한 게 아니고, 중증외상센터도 원작은 이 웹소설로 시작되는데 이분으로 알고 있어요. 이분이 이민 후과 전문의이고, 제가 언뜻 들기로는 독서 모임을 하고 있는데 이건 한 5년, 6년 됐나? 굉장히 오래됐어요. 2018년도에 나왔으니까 맞겠죠? 이게 실제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고 계시는 분이 쓴 에세이 같은 거예요. 이국종이라는 이분께서 헬기가 안 뜨어가지고 골든타임을 놓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렸으면 좋겠다는 그런 어떤 사명감, 이런 것 때문에 쓴 거예요. 그게 제가 알기로는 한산이가 라는 이 분한테 영감을 준 것 같고, 그래서 거기서 골든 아워를 가지고 왔고 넷플릭스 드라마화까지 된 거죠. 사실 그래서 이 골든 아워 웹소설 쓰신 분 그냥 부럽다, 돈 많이 벌었겠다 이런 생각을 했지만, 보고 나서 갑자기 그래서 중증외상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의료진이 너무 감사하거나 간호사분이 너무 감사하거나 그런 마음을 느끼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다가 의사 선생님이 정말 고맙고, 간호사분들이 너무 고맙고, 간호조무사분들이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계기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네이버 검색해 보면 바로 뜨는데, 이게 얼굴에 대상포진이 이렇게 올라온 얼굴이에요. 제가 딱 이랬습니다. 이분도 수원에 계시는, 저 홍보 전혀 아닙니다. 대상포진 전문 병원으로 구글에서 그냥 치면은 그냥 바로 떠요. 한두 개가 뜨는데, 수원 팔달구에 있는 김찬병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3층부터 13층까지 있고, 아마 8층부터 13층까지 6개 층이 다 입원동으로 돼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만큼 대상포진이 심각한 병이라는 거예요. 걸리면은 입원을 해서 집중 치료를 해야 될 정도로 대상포진은 뭐 중증외상에서 골절이 있거나 피가 철철 흐르거나 금방이라도 심장 근처까지 칼이 들어와서 심장이 멈출 수 있는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방치하게 되면은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상포진은 기본적으로 우리 몸에 이렇게 신경줄이 있어요. 척추를 따라서 이게 신경줄인데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이 신경선이 돌아가는 어느 부위에도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뭐 지인분들이 있을 경우에 나 대상포진 걸렸어 라고 했을 때 다 부위가 달랐을 거예요. 방금 제가 얼굴에도 보여드렸었지만 이렇게 아름다웠던 분이 이렇게 변했습니다. 역변. 머리에도 나고 등에도 나오고
모든 신경절에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발생하는 병이기 때문이에요. 이 바이러스는 어떤 바이러스냐면은 모든 성인의 몸속에 기본값으로 탑재되어 있는 수두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수두 바이러스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수두 예방 접종을 받잖아요. 예방 접종의 원리 자체가 균을 넣어주는데 약한 균이나 바이러스를 넣어주죠. 일반 사람의 일반적인 면역 시스템이라면 이겨낼 수 있는 아주 소량 면역력을 생기게 하는 원리죠. 그래서 우리 성인들은 어렸을 때 태어나자마자 그 예방 접종을 무조건 맞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요새는 법제화돼서 의무화돼 있다고 해요. 간단하게 몇 살 때까지는 이걸 맞아야 된다. 그래서 그 수도 바이러스가 우리 성인 몸속에는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게 키 50대 이상이 넘어가게 되면은 저 이 정도 나이는 아니에요. 요새는 젊은 사람도 많이 걸린대요. 어찌됐든 면역력이 급격하게 낮아질 수 있는 고령의 나이대가 되면은 이 수두 바이러스가 몸 밖으로 발현이 되기 시작하는 거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분처럼 얼굴에 발현이 됐어요. 딱 정확하게 입술 근처. 와, 근데 사실 병원까지 가게 된 것은 그냥 처음에 정확하게 여기 약간 원래 여기 좀 면도 잘못해가지고 고름이 생겼어요. 뭐 그래라니 생각했죠. 근데 이게 생기고 나서 한 이틀 뒤인가 자려고 그러는데 여기 오른쪽 볼 위가 정확하게 이 느낌 오시면 무조건 피부과나 대상포진 병원에 가야 돼요. 어떤 느낌이냐면 바늘로 콕 찌르는 진짜 바늘로 콕 찌르는 전기 자극이 일자 콕 안에서부터 콕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치통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 그 다음날 그 통증이 더 심해져서 3일째 되는 날은 치과 왔다니까요. 그래서 근데 치과 의사도 웃겨. 알 수가 없죠, 사실은. 자기 전문 분야가 아니니까. 잇몸이 좀 부은 것 같네요. 고개를 갸우뚱거리면서 잇몸이 좀 부은 것 같네요 하면서 잇몸 치료를 해주는 거야. 엄밀히 따지면 성인들은 잇몸이 조금은 다 부어 있을 거예요. 아마 고기도 먹고 술도 먹고 이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약간 부은 잇몸을 치료를 한 거죠. 그런데 다음날 더 심해진 것 같아요. 뭐지? 이제는 볼이 얼얼하기까지. 처음에는 바늘로 콕 찌르는 한 부분, 진짜 한 스팟의 자극이 있다 그러면 이게 점점 스프레드 양쪽으로 방사선으로 번지는 것 같더니 여기가 전체가 볼 전체가 얼얼하고 여기에서는 고름이 흘러나올 정도인 거예요. 뭐지? 심지어 제가 볼을 만지면서 어떤 생각까지 했냐면 안면마비에 오려고 그러나? 구안화사인가? 그래서 구안화사 전조 증상까지 제가 찾아봤다니까요. 뭐야? 조금 더 말씀드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름을 얘네들이 지어놨어요. C2 존, 뭐 C3 존. 신경절과 절 사이의 이름이 C3, C5 이렇게 지어져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귀 뒤쪽에 V2 존이 발병이 된 거죠. 정확하게 여기서 발병이 신경절이 있다가 여기 볼에서 갑자기 발병을 해가지고 얘가 퍼지기, 특히 여기 약한 고름이 난 부분이 있었죠. 여기는 상처가 이미 있었기 때문에 쉽게 여기에 엉켜져서 고름을 엄청나게 나오게 하고 시간이 지나니까 볼 전체가 얼얼하게 하고 신기한 것은 여기 오른쪽 위에 이빨, 잇몸까지 아픈데 여기까지 안 내려온다? 신기하죠. V3까지 안 와. 그리고 제가 덜컹 피부과까지 갔는데 덜컹 겁이 나서 아까 김차한 병원을 찾았던 이유는 이 붉은 반점이 어디까지 올라오냐면 눈 밑까지 올라오는 거야. V2죠? 이분하고 똑같다니까? 처음에 여기에 있다가 이렇게 하더니 입술이 무슨 흑인 입술이라고 했어. 번지더니 이렇게 커져? 그러더니 저 같은 경우에는 눈 밑까지 전형적으로 V2 전체적으로 퍼지고 있는 느낌이었죠. 계속 신경이 다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초기에 잡으면 여기에 국한되지만 이분은 조금 더 발전된 형태예요. 오래 방치를 했더니 아니면 몸이 면역 시스템이 더 나빠, 사람마다 다르니까 더 나쁜 탓인지 V3까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턱까지 영향을 줘가지고 잘못하면 머리가 이렇게 머리 위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 형상, 그러니까 이제 V1 존까지도 번질 수 있다. 잘못하면 그래서 대상포진 잘못 걸리면은 실명 위기도 오고 청력 이상도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실명이 올 수가 있다는 것은 애초에 V1 존에 나타나는 거죠. 심하면 여기 탈모까지 생기고 머리 다 빠지고 백혈병도 아닌데, 그 V3 존에 생기게 되면은 귀, 청력을 손실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병이죠. 그래서 모든 병이 마찬가지지만 골든 타임, 골든 아워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골든아워가 굉장히 중요하게 합니다. 저는 그래도 정확하게 일요일날 저녁에 바늘로 찌르는 아픔이 생겼고, 월요일날 치과를 갔고, 화요일날 아침에 볼이 얼얼해서 이거는 점점 커져, 안면마비인가 싶어서, 근데 그날 낮에 입술에 수포가 생겼어요. 아, 이거는 대상포진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동네 피부과를 가서 약을 받고 연고를 발랐는데 다음날 볼까지 올라오는 거예요. 목요일 아침에. 아, 이건 아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이 관자놀이 너무 아픈 거야. 여기까지 올라온 거죠. 정확하게 여기였겠죠. 그래서 부랴부랴 수원의 김천병원을 찾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서 바로 입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많이 좋아진 상태인데, 굳이 제가 지금 이 영상을 남기는 것은 정말로 요새 챗GPT가 등장을 하면서 미래에 살아남을 직업이 뭐고 사양 직업은 뭐고 이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진심으로 저는 제가 몇 가지 꼽는 게 있어요. 노가대 파는 현장, 이건 잘 안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공장의 로봇파 이런 거는, 공장은 어쨌든 컨테이너 벨트가 흘러가면서 거기서 우리가 딱 정해진 장소에서 로봇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공사 현장이야말로 여기저기 저기도 가야 되고 저기도 가야 되고, 공사 현장에 가면은 이렇게 비계 같은 게 설치돼 있어서 이런데 조심해야 되고, 그래서 이거는 가성비가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AI 지시를 받아서 로봇이 손발을 움직여야 되는데 안 된다 이거지. 그리고 최근에 근데 세탁소를 가가지고 수선을 맡겼어요. 옷이 뜯어져. 우리 인간은 옷은 입고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아, 이 바느질 하시는 분들은 웬만해서는 오래 일하시겠다. 물론 저임금이긴 하죠. 그러니까 더 로봇이 대체를 안 하는 거죠. 저임금인데 그렇게 고가의 로봇을 만들어서 AI까지 탑재해서 대체를 하려고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이거는 저임금인 상태예요. 근데 제가 이제 대상포진으로 입원하고 나니까, 와, 이거를 치료해주기 위해서 여기에 주사를 놔요. 신경주사, 목 뒤에다가 3대의 주사를 놓고 이 귀 바로 앞에 하나를 놓는데, 이 3대 주사에 얼마인지 아세요? 20만 원이야. 근데 이거를 생각해 보세요. 궁극적으로 우리 진단까지 로봇이 하는 그런 영상들이 있죠. 사람 얼굴처럼 생겼는데 그거는 그럴 수 있다 그래요. 왜냐하면 머리에 든 학식이 로봇이 더 뛰어날 수 있다고 쳐도, 실제로 이거를 치료하는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로봇이 놔줄까요? 내가 놔줄까요? 그러면은 물론 판단은 약간 분분하겠지만, 저는 어지간히 로봇이 실수가 없다라고 판단 서지 않는 이상 사람한테 맡길 것 같아요. 보세요. 그 증거는 이미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뭐냐면 테슬라 자율주행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 맨날 불탄다, 자율주행 혼자 테스트하다가 어디 부딪혔다, 그 뉴스 그렇게 때려대는데, 지금도 이거 웬만큼 요거 잘못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다, 이거 얼마나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절대 사람한테 안 남긴다 이거죠. 그리고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심리학적으로 엄마가 많이 스킨십을 해주고 자란 아이가 있고, 스킨십 거의 안 해준 아이가 있었을 때 나중에 성격 형성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 그러잖아요. 스킨십을 많이 해줬던 깐난 아이는 커서 정말 친절하고 배려심이 많은 성인이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 케이스는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그런 것처럼 우리 인간은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의 위로 또는 컴포트, 어떤 편안함을 갈구하는 어떤 욕망이 있어요. 실제 그래요. 그래서 옆에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옆에 와 있기만 해도 좀 나은 것 같아. 통증이 좀 줄어들어. 그리고 한마디 붙여주는 것만으로 우리는 힐링, feeling better가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결론은,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 제가 오늘 영상에 남겨드린 것은 어떤 병원 얘기할게요. 김천병원 의사 선생님하고 간호사, 간호조무사 분들한테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김천병원 뿐만 아니라 또 지금 이 시간에 많은 분들을 고통해서 구원해 주시고 계시는, 무슨 신께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많은 의료진 분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야겠다라는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골든아워 얘기를 했는데, 대상포진이야말로 골든아워가 이게 퍼지기 전에 갈수록 빨리 잡을 수 있겠죠. 제 생각을 해봤어요. 애초에 제가 정말 명민해서, 아니면 주위에 그 대상포진 걸렸던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한테 상처 심한 것만 보여주지, 그렇게까지 저한테 자세하게 내 원래 처음에 어떤 통증이었냐면 이렇게 말해준 사람이 없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릴게요. 어떤 거냐면, 바늘로 콕 찌르는 통증이에요. 전기 자극이 와요. 이거 대상포진이에요. 거의 여기 갑자기 바늘로 콕
찌르는 전기 자극이 온다. 등 쪽에, 목 쪽에 딱 온다. 그럼 이상하네? 그게 대상포진 전조 증상이에요. 그날 약간 오버한다고 생각하고 대상포진 전문병원에 가든지 아니면 피부과에 가서 여러분이 그 대상포진 병원에 가면은 하는 거 별거는 없어요. 일단은 항바이러스 주사를 놔주고 항바이러스 경구약, 먹는 약을 줘요. 그것만으로도 초기에 이 수두 바이러스가 발현되고 스프레드 퍼지는 것을 막을 수가 있다니까요. 그냥 그걸 해달라고 그래. 근데 여기서 하나의 팁. 요새 피부과는 처방은 해줘. 약은 주는데 주사를 안 놔주는 데가 너무 많아요. 장사가 안 되니까. 성향 위주인 거지. 저도 동네 피부과이지만 5-6 군데 다 전화를 해보고 겨우 찾은 피부과 한 곳을 간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거는 좀 잘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제가 오늘 알려드리고자 하는 두 번째 핵심이었고요. 첫 번째는 감사함이에요. 그래서 사실 저를 담당해 주시는 원장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레터를 썼습니다. 레터까지는 아닌데 좀 약간 민망하네, 레터라 그러니까. 저를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이 계셨는데 그분한테 어떤 약간 제 그냥 느낌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녀는 여자 원장 선생님이셔가지고, 그녀는 누구보다도 빨리 나를, 아니 환자를 찾았다. 처음 나를 찾은 날은, 그러니까 그 시간에 나를 찾으리라는 어떤 짐작도 기대도 없었던 새벽이었다. 전날 저녁에 공용 샤워장을 사용하려면 새벽 5시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좋다는 간호사의 말에 따라 새벽 4시 45분에 울린 알람에 그 누구보다 먼저 샤워를 마친 탓에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고 있던 터였다. 괜찮으세요? 라는 물음과 다시 막 잠이 들었다가 눈을 뜨자 그녀가 마스크를 쓰고 나를 지그시 내려다보고 있었다. 청색의 의사옷 위로 사제 외투와 갈색 목도리를 두르고 있는 그녀가 보였다. 새벽에 쌀쌀한 날씨 탓에 걸친 옷과 목도리였겠지만 대래 그녀의 성실함과 프로의식이 돋보였다. 그녀가 떠나고 나서 겨우 7시가 된 시간을 확인하고 나서 더군다나 다른 담당의들이 8시가 거의 다 되어서야 다급하게 다른 입원 환자들의 상태를 확인했을 때 더욱이 그녀에 대한 존의가 느껴졌다. 다급한 전문의들의 면담이 곧이어 닥칠 대표 원장의 회진 때문이라는 것은 며칠, 아니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 깨달았다. 다음 날에도 비슷한 시간에 그녀는 똑같이 마스크를 쓰고 외투와 목도리를 두르고 와서 내 상태를 물었다. 나는 그녀에게 갑자기 멋지게 보이고 싶어졌다. 그녀의 외모를 보아서 이미 결혼을 했고 슬하에 아마 자식 한둘은 있을 법 보였으나 이상하게 나는 그녀에게 어떤 이성적 호기심이 느껴졌다. 솔직히 약간 첨언을 하자면 이성적 호기심 플러스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야, 이 사람 되게 뭔가 간호사들 다루는 것도 빨리 밥 먹고 와. 농담도 하고 이게 신경 주사를 넣는데 거침이 없어. 마치 숙련공이지. 근데 너무 이제 기계를 찍어내시 딱딱딱 하는 게 아니고 일을 즐기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맞는 입장이잖아요. 이게 얼굴 쪽이니까 하면 무섭겠어요. 신경 잘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그랬는데 이분이 되게 웃으면서 흥얼거리면서, 그러니까 웃으면서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놓으니까 제가 마음이 놓였어요. 그런 모든 모습들, 어떤 모습들이 바이브라고 그러죠. 되게 멋있어 보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결론은 정말 새벽 7시, 6시 50분에 와가지고 제 상태를 묻더라고요. 물론 이제 대표 원장의 회진이 있긴 한데 대표 원장의 회진이 8시 넘어서 있어요. 8시 15분인가 20분. 6시 50분에 와가지고 모든 환자를 체크하는 거의 유일한 분이었어요. 다른 분들도 오시긴 하는데 그래서 너무 저는 약간 감격스럽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떤 위로와 컴포트,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영역들은 정말 시간이 많이 흐른다 하더라도, 과학기술이 정말 아무리 발달한다 하더라도 AI나 로봇이 대체할 수 없는 영역이겠구나. 그리고 앞으로 이것도 경제적으로 생각해보면 고령화 시대가 계속해서 가속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테면 이렇게 50대 이상에게 주로 나타나는 대상포진 전문 병원이라든지 퇴행성 질환, 그러니까 디스크 이런 거 젊은 사람도 많이 나타나긴 하지만 퇴행성 질환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
계속해서 높아질 거고, 이쪽 분야 쪽으로 의료진들이 많이 양성되는 게 어쩔 수 없는 사회적 필요일 거고, 그리고 중증외상센터 다 포함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모든 의료진, 모든 의사님, 그리고 모든 간호사님, 모든 간호조무사님께, 그리고 그 병원에서 업무과 처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 이 영상을 좀 만들어 봤습니다. 정말 갑자기 생뚱맞죠? 왜 이런 영상을? 이런 영상이 인기는 없더라도 내 마음을 표현하고 싶었고, 정말 어쩌다가 우연히 이 영상을 클릭하실 의료진 분들이 조금이라도 감동을 좀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리고 또 아직 안 아프신 분들, 아직 예비 환자라 그러나 그런 분들은 정말 초기에 골든아워 중요하니까 바늘로 찌르는 통증이거든요. 피부 밑에서. 이거는 대상포진 맞아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동네 가까운 피부과라든지 좀 오보해서 쟤는 무슨 설레발이야 라는 말을 좀 들을지언정 대상포진 전문 치료병원에 가서 초기에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은 정말 좋은 세상, 따뜻한 세상이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제가 유튜브 영상을 제가 만들고는 있지만 저도 다른 유튜브 정말 많이 듣거든요. 특히 이제 EBS의 어떤 교양 다큐 같은 거 들으면, 야, 이런 것을 20분짜리 50분짜리, 그 다음에 유명한 초청 강연, 옛날에는 그 강연장이 한 몇만 원을 내고 또 거기를 찾아가야지 볼 수가 있는 이런 강의들을 공짜로 인터넷에서 들을 수 있다는 사실, 이거 저도 만들고 있지만 정말 수많은 영어 학습 컨텐츠들이 있다는 사실, 게다가 예전에는 프렌즈를 mp3로 전환하고 결국은 CD를 사고, 그래서 그래야 겨우 들을 수 있었던 네이티브 스피커들의 말들, 그러니까 옛날에 이제 프렌즈나 헐리우드 영화 같은 거 보면은 정제된 표현 말고 정말 네이티브 스피커들은 평상시에 편하게 어떻게 얘기할까? 라는 게 궁금하기도 했어요. 미국 가지 않는 이상 알 수가 없구나. 그런 것을 유튜브 틀면은 인터뷰하는 영상이 일종의 컷 편집이 돼 있긴 하지만 평상시에 개인들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게다가 평상시에 개인들이 얘기하는 브이로그도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현장에 대해서 찍은 영상들도 얼마나 수두룩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인가, 우리는 얼마나 풍족한 세상에 살고 있는가,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고 정말 저 크리스찬 아닙니다. 가엽게 여겨주시는 어떤 신적인 존재, 어떤 운명적인 존재가 정말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아름다운 시간이었습니다. 이 영상에 진짜 거짓말하고 한 분의 의료진이 클릭하더라도, 한 분의 예비 환자, 한 분의 일반인 분들이 클릭하더라도 도움이 진짜 되었으면 좋겠고, 조금이라도 마음을 울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정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